자, 시작할까요? 자, 일주일간 잘 지내셨죠? 예. 자,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는, 다음 주는 2시간 해서 부가세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영상으로 따로 촬영을 해서 제공을 할 테니까. 자, 부가세 같이 한번 정리합시다. 저번에 얼핏 말씀드렸지만 세무사가 아니지만 나름 부가세 부분, 특히 우리 부동산하고 관계된 거는 나름 잘 정리가 돼 있다. 특히 황금 문제하고 포괄 양수도 문제는 충분히 이 강의를 들으면 그러니까 주용도 세부용도 그때 막 처음에 정리한 것처럼 충분히 그래도 어렵긴 어려워요. 하지만 기본은 잡을 수가 있어. 그 문제는 기본을 알고 있어야 질문을 하거나 뭐 다른 판례를 보거나 뭐 얘기할 수 있지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안 되니까. 자, 정리하러 갑니다. 일단 상가와 관련된 세금 역시 상가도 부동산이니까 취득세도 있고 양도소득세도 있고 재산세도 있고 다 있겠죠. 근데 우리 상가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게 특히 중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부가가치세죠. 예. 나머지는 어렵지 않아요. 아주 조금씩만 정리하면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부터 합니까? 부가가치세입니다. 갑시다. 개념 잡습니다. 아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같이 한번 쓱 들어보세요. 이런 거는 패스. 뭐 이거 시험 볼 때 나오는 거고 국세니 지방세니 이런 건 됐고. 자, 그럼 부가세는 언제 부과하느냐? 이거야 이거. 일단 누가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그다음에 무엇 할 때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누가. 그러면 사업자가 있으면 사업자 아닌 사람이 있지. 자, 지금 사업자야 아니야? 사업자 등록 냈죠? 그러니까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낸 사람만 얘기해. 사업자 등록을 안 내고 사업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이거 너무 얘가 극단적인지 모르는데 재래시장에서 우리 어머님들이 요만한 항아리한다. 다라이, 이 다라가 일본 말인가? 뭐 이거 놓고 거기에서 뭐 이것저것 나물 같은 거 팔잖아. 그분 장사하는 거 맞아 안 맞아? 장사하는 거 맞죠? 그러면 부가세법에서는 무조건 사업자 등록을 내야 돼요, 그것도. 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래도 먹는 거를. 그런데 안 하죠. 그리고 조그마한 분시점이 있지. 특히 초등학교나 이런 데 앞에 조그마한 분시점, 사업자 등록 안 내고 하는 사람도 많고, 어떤 경우에는 월세를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조그마한 데서 하나 받는 분들 있죠. 월세를. 그럼 임대사업자를 내야 되는데, 그거 안 내고 하시는 분도 많아. 그럼 부가세법에서는 그분들 사업은 하고 있지만 사업자 등록을 안 냈기 때문에 사업자를 안 봐. 그러니까 부가세하고 관계가 없어. 나중에 그분들이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사업을 하면서 이윤을 추구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적발돼서 부과되는 가산세, 과태료 이거는 우리 문제, 중개 문제는 아니야. 그럼 본인 문제야. 여기까지 전달됐죠? 우리는 부가세는 누구하고만 얘기한다? 사업자하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 사업자 등록을 안 하는 사람 뭐라고 한다고? 비사업자. 됐나요? 그 다음에 이 사업자는 두 가지로 나눠져. 어떻게? 과세.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과세의 의미는 부가가치세만 해당되는 거야. 여기에서 면세는 부가가치세만 면제가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의원 있지, 의원. 의원 있잖아, 우리 배운 거. 의원도 사업하는 사람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분도 사업자 등록이 있겠어, 없겠어? 당연히 사업자 등록을 내고 해야 되는데 그분은 무슨 사업자가 되냐면 부가세법에 의해서 부가세가 없는 면세 사업자야. 그래서 사업자 등록이 이렇게 있으면 사업자 등록증 그 밑에 면세 사업자 이렇게 써 있어. 그러면 이분은 진료를 해서 벌은 소득세는 세금을 낼까 안 낼까? 네. 근데 부가세는 부가세법에 의해서 면제가 되기 때문에 부가세는 안 내. 받지도 않고 납부도 안 해. 하지만 소득은 있으니까 소득세는 내. 그분이 만약에 치과 원장님이 상가를 갖고 있어서 임대사업을 해 또 따로. 그럼 임대사업은 다른 거잖아. 이 지금 의원 운영하는 거. 그죠? 그럼 거기에서는 면세가 아니야. 그때는 뭐가 돼? 과세. 여기까지 개념 잡았죠? 자, 아니, 왜냐면 왜 강조하냐면 면세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모든 세금이 면제되나? 이렇게 순간적으로 오해해. 뭐만 면제?
부가세. 무엇에 의해서? 부가세법에 의해서 부가세가 면제되는 게 정해져 있어. 자, 됐고요. 그래서 보면 이 과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있고 면세사업자도 법인과 개인이 있다. 이 법인과 개인을 설명할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란 말은 많이 들었죠? 이제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자, 그래서 이건 따로 정리를 하겠지만 법인은 여러분들 우리 중개업도 법인으로 사업자 등록 낼 수 있잖아. 그죠? 개인 법인도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우리 중개업 지금 1인 법인 가능하죠 지금? 예. 그러면 내가 법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면 무조건 뭘로 가야 돼? 일반.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보통 우리가 개인으로서 사업자 등록을 많이 내지 우리 중개업에서. 그래 그분들은 처음에 사업자 등록을 낼 때 일반으로 사업자 등록을 낼 수도 있고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낼 수도. 자 얘는 뭐야? 선택사항이야. 그럼 우리 중개업에서는 일반이 많어 간이가 많어. 처음에는 간이가 정말 많죠. 거의 통계를 잘 모르겠는데 7, 80% 거의 다 일단은 처음에는 일단 간이로 많이 하더라고. 예. 됐어요. 요 정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러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뭐 할 때 사업자 등록을 갖고 있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어. 가만히 있어 집에. 그러면 부가세 낼게 남는 게 없잖아 이윤이. 그래서 이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 재화를 공급을 하거나 또는 뭐 할 때 용역을 제공할 때 즉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뭐에 대해서 이윤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뭘 정리하냐면 이 사업자 개념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얘 개념을 잡고 그 다음에 황금 문제가 정리되고 그 다음에 포괄 양수도 문제가 정리가 되면 거의 끝나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가장 헷갈려하는 게 포괄 양수도 문제예요. 언제 생각보다 사고가 나요 이게. 자, 우리는 사고가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가나 오피스텔을 하실 때 지금 이 상가 강의가 이 부가세 강의가 상가, 오피스텔,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 그다음에 분양용 호텔 있지. 똑같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주거는 적용이 안 되는데 나머지 토지는 적용 안 되고 나머지는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꼭 상가에 대한 것만 아니다 이 내용이.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다 정리하겠지만 일단 용역이 뭐야?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 자 여러분이야. 중개업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했어. 그러면 우리는 무슨 행위를 할 수 있어? 중개사법에 의해서 중개행위를 할 수 있지. 그럼 뭘 받아? 중개보수 받잖아요. 중개보수 받을 때 즉 우리가 중개행위가 뭐 어디에 해당돼? 사업자 등록을 한 중개사님이 중개행위라는 용역을 제공할 때 이윤이 발생해 안 해? 하지. 이건 중개보수 받잖아. 그죠? 거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면세사업자 나왔는데 학원 같은데 우리 여기서 공인중개사 학원 다니신 분 있죠? 그때 학원 수강료 있지? 그때 혹시 세금 계산서를 받고 부가세 플러스 10% 이렇게 해서 더 냈나요? 그냥 학원에서 제공된 금액만 냈나요? 금액만 냈죠. 왜? 어디 갔어? 부가세가 면세되는 사업이 학원 사업이야. 그래서 받아도 안 되고 납부도 안 해. 받은 게 없으니까. 하지만 그 학원 원장님도 소득세는 낸다 안 낸다? 낸다. 학원 운영에서 소득은 발생했으니까. 일단 개념은 그렇다. 그 다음에 상가를 사고 팔 때 임대사업자가 상가를 매매해. 이게 재화공급이야. 건물도 재화예요. 개념을 이렇게 잡으면 돼. 뒤에 나오지만 생산이 가능한 건 재화야. 자, 건물 생산 가능해 안 가능해? 신축하잖아. 그리고 팔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시행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법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토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다 상가를 짓고 분양 많이 하지. 주상복합도 그렇게 하고 있지. 그러니까 법이라는 사업자가 오피스텔이나 지산이나 상가를 분양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재화를 공급하는 거야.
거기에 수분양자인 우리들이 있는 거야, 투자자들이. 그러면 그때 부가세가 발생한다, 안 한다? 한다. 여기에서 재화의 공급에서 토지 공급은 재화가 아니야. 여러분이 부증성, 또 뭐라 그러지? 토지 특성, 부동성, 부증성 있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증성이 뭐야? 증가하지 않잖아. 생산이 안 되니까. 물론 송도 국제 신도시 땅 엄청 늘어났어. 근데 근본 속성이 찍어내는 건 아니잖아. 맞죠? 그러니까 토지는 부가세가 면세예요. 토지 거래는 재화로 안 봐요.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뒤에 정리 같이 할 거야. 자, 이제 다시 부가세는 누가? 사업자가. 자, 상가를 갖고 있는 분이 여러분들한테 팔아달래. 사업자 등록하셨나요? 라고 물어봐야 돼. 나는 사업자 등록 안 하고 그냥 임대 놓을 거야. 아니죠. 그냥 파는 거야. 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사업자 등록 안 하고 월세 받는 사람 되게 많아, 생각보다. 옛날부터 갖고 있는 분들 있지? 특히 자연상권에서 신도시나 계획상권은 분양하는 물건들이 거의 사업자 등록을 내 환급이라는 문제가 뒤에서 배운 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로 안 갖고 있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임대 맞춰달래. 상가 임대 맞춰줘. 그럼 들어오는 임차인은 장사를 하고 카드기를 설치해야 되니까 사업자 등록을 다 내. 근데 이 임대인이 사업자 등록이 없어. 그걸 우리가 체크를 해야 돼. 물어봐야 되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거의 다 있는데 아닌 사람도 생각보다 많고, 갈수록은 이제 사업자 등록을 다 냅니다. 이제는. 과거에는, 여기서 과거라는 기준이 뭐 10년인지 20년인지 모르지만, 그때는 지금처럼 국세청의 전산이 그렇게 빵빵하지 않을 때는 원만한 금액 이하는 신경도 안 썼어. 국가에서. 그 찾아다닐 능력이 안 되니까. 안 내는 사람은 찾아다닐 능력이 안 돼. 지금은 전산화가 돼서 임차인들은 사업자 등록을 다 내요. 왜? 우리 중개업은 카드기 설치 잘 안 하잖아. 그죠? 그 외에 원만한 업종에서 요새 카드 안 쓰는 사람이 있어, 없어? 중개사만 카드가 없어. 그러니까 최소한 카드 수수료 있지? 3.몇 %에서 4.5% 되는 거. 그건 안 내. 그것도 빠져나가는, 우리 중개 보수에서 빠져나가는 돈이에요. 카드로 결제하면. 근데 사실 우리가 커피 한 잔 사도 2,000원짜리 커피 사도 카드기 내잖아. 아니, 카드로 결제하잖아. 편의점 가서 나 라이터 900원짜리 살 때도 카드네. 근데 그 카드기를 카드에서 설치를 하려면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만 이제 나와요. 그래서 우리 결제를 하면 찌찌찌게 나오고 거기 보면 사업자 번호 이렇게 쭉 나오잖아. 그게 없으면 카드기 설치가 안 돼. 그리고 지금은 거의 임차인들은 진짜 다 카드기 설치해서 사업자 등록이 다 있어요. 근데 아직도 조그만한 건물 갖고 있는 분들, 상가 하나 갖고 있는 분들, 또 특히 시골 외곽 지역 이런 데서는 사업자 등록 없는 임대인들이 있어요. 일단 개념을 잡았어. 자, 이러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뭐 할 때? 재화를 공급을 하거나 뭐 할 때? 용역을 제공할 때 발생하는 이윤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 부과하는 세금. 그 다음에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자, 이제 사업자 등록 잠깐만 하겠습니다. 요 앞에 한 시간은 어려운 게 아니야. 정리하는 거야. 사업자 등록은 어디서? 사업자가 어디?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신고하는 행위를 뭐라 그런다? 사업자 등록. 어디 세무서에서? 딴 데 가서 하는 게 아니야. 사업자 등록 처음에 할 때는. 자, 부동산, 이제 우리는 부동산과 관계된 것만 하면 되죠. 예.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재산입니다. 내가 상가를 하나 샀어. 근데 나는 살고 있는 데가 집이 경기도인데 서울 거 하나 샀어. 서울에 무슨 구에 거. 샀어. 그러면 사업자 등록 내야 돼. 임대사업자를. 이제 월세를 받고 이거 하려고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내는데 내가 살고 있는 데서 있는 세무서에서 내는 게 아니고 어디? 그 상가를 매수한 그 등기부상 소재지 있을 거 아니야? 거기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서 사업자 등록을 발급받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상가를 지역별로 많이 갖고 있을 수도 있겠지.
그다음에 커피점을 하는 사람도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하고 장사 잘 되면 또 어딘가 또 하나 낼 수도 있고 성수동에 하나 내고 홍대 하나 내고 야 가로수길 하나 내고 할 수. 그러면 사업자 등록 어떻게 해야 돼? 그 소재지에서 다 내야 되거든. 그런데 여러 지역에서 임대업을 할 때 사업장이 여러 개가 됩니다. 그런데 세법에서 예외적으로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 요런 게 있어. 자, 뭐라고? 원칙. 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을 냅니다. 원칙. 그 사업장 어디야? 등기부상 소재지. 내가 영업을 하고 있는 소재지야. 그런데 내가 여러 개의 임대 사업을 하거나 여러 개의 영업을 하면 관리를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이번 7월 25일까지가 뭐야? 부가세. 24년 1기 부가세 신고 납부 기간이잖아. 맞죠? 그러면 지금 이제 부가세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내가 저 같은 경우도 상가를 몇 개 갖고 있으니까 여기도 영종도 지금 월세 한 푼도 안 들어오고 있는데 신고는 해야 된단 말이야. 안 하면 가산세부터요. 근데 해야 돼. 왜? 환급을 좀 받으니까. 공용 관리비를 내고 있거든. 관리비를 보면 어떤 항목은 물, 이런 것들은 면세야. 근데 그 일반 관리비 있지. 우리 여러분 아파트 거 다시 한번 여기 보시면 나와요. 그 관리비 고지서에. 그 일반 관리비 같은 거는 부가세가 붙어. 무슨 말 이해됩니까? 별로 신경 안 쓰고 봤잖아. 근데 사업자가 있으면 그것도 써먹어야 돼요. 하여튼. 그래서 그것 때문에 3만 원이든 얼마든 몇만원 환급을 받아야 돼. 신고를 해야 돼. 안 하면 가산세 붙거든. 근데 이제 월세 나오는 것도 있어. 걔가 지금 문제지. 하여튼, 지금 뭐 하다가? 여러 개 있는데 관리하기 어려울 거 아니야. 사업자도 여러 개 갖고 있는 거야. 내가 임대사업을 한 서너 개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다 영종대에서 사업자 등록 냈고,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서현역, 거기에 있는 상가도 사업자 등록을, 임대사업자 등록을 냈고, 부천 상동에 있는 것도 사업자 등록을 냈고, 막 여러 개가 있어. 복잡하잖아. 그래서 그거를 이러한 제도가 있다. 사업장별로가 아니고, 누구 앞으로? 사업자. 사람. 사람 앞으로 사업자 등록 하나 낼 수?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이 전달됐죠? 여러분 그 담보, 근저당권 설정을 할 때 공담이라고 그러는 거 있지. 그치? 부동산 하나에 여러 개를 하면서 대출 하나 받으면서 쫙 공동담보 목록 1번, 2번, 3번 나오잖아. 약간 그런 개념이야. 지금 무슨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있다 정도만 알면 돼. 근데 기본적으로는 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거의 대부분 한 개, 두 개 갖고 있는 분들은, 한 개, 두 개 사업만 하신 분들은 그냥 등기부상 소재지. 현재 영업하는 주소. 거기다 사업자 등록을 냅니다. 2개, 3개 정도는. 자, 상가 개수가 여러 개인 경우 사업자 등록 어떻게 합니까? 사업장별 과세 원칙을 적용하므로 각 사업장별로 등록한다. 사업자 등록한다. 상가가 하나의 건물에 있는 경우는 내가 다산 신도시에서 501호하고 502호를 분양받았어. 붙어 있어, 도면상으로. 그렇게 했을 때는 한 건물에 있잖아. 원래는 501호 구분 등기되고 502호 구분 등기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소재지가 다른 거야. 501호, 502호가 다른 거잖아. 그러면 사업자 등록 두 개 내야 돼, 임대사업자를. 그런데 같은 건물에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사업자 단위가 아니고 그냥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업자 등록할 수 있다. 상가가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경우는 사업자 단위과세를 이용한다.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를 이용하면 부가세 업무 등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런 게 있구나 정도. 나중에 이건 여러분들이 실제 업무를 해봐야 이건 아는 겁니다. 자, 동일사업장 여부 6권 해석입니다. 상가 전체를 소유한 자가 건물 갖고 있는 거예요. 1층은 약국, 2층 이상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자, 이 어떤 의미냐면 5층짜리 건물을 갖고 있어. A라는 분이. 근데 그분이 약사야. 그래서 1층에 한 20평에다가 자기 약국을 해. 그리고 나머지 있잖아. 1층 절반하고 2, 3, 4층을 임대를 준 거야. 그러면 업종이, 주소지는 하나인데 업종이 다르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약국은 면세 사업장이야. 면세. 아니, 저기 뭐지?
겸용 사업장이야. 거기서 약 처방전 이런 거는 면세인데 비타민이 있지. 우리 뭐 비타민 많이 사잖아 거기서. 걔는 과세야. 부가세가 붙어. 그래서 그분들은 겸용 사업자야. 면세와 과세를 같이. 근데 의원에서 내려오는 처방전은 당연히 면세입니다. 생존과 관계된 것들은. 그런데 1층은 약국 해. 그럼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임대 주는 부분 사업자 등록, 내가 약국하는 사업자 등록 따로 내야 되는데 한 건물 내에 있고 소유자 한 명이 거기 있는 거잖아. 그때는 뭘로 본다?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서 하나의 사업자 등록에 임대사업과 뭐라 그래? 약업이라 그러나? 하여튼 그게 같이 들어가. 나는 아직 그걸 못 봤어. 그 약사님들 사업자 등록이 거기 어떤 업체로 들어간지를 잘 몰라서. 지금 무슨 말 이해되시죠? 복합 공무원 상가를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 임대업, 판매업 등 각기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각각 사업자 등록하는 것이다. 바로 인접한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약간 판례 같은 거야. 자, 이번에는 요거는 조금 어려운데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 갑과 을이 부동산 건물 하나 샀어. 공동으로 부부끼리. 그럴 수 있어? 아니면 내 앞으로 해야 돼? 자, 어쩌볼게. 아파트가 누가 앞으로 돼 있어? 결혼 안 했지? 그렇지. 열심히 살아야 돼, 그분. 쫓겨나. 누가 앞으로 돼 있어? 기본은 요새 공동이지. 공동으로 진짜 많이 해. 물론 이제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이미 아파트를 준비해갖고 이게 몸만 뭐 비슷하게 가구만 이렇게 하고 들어간다 그러면 일단은 남편 앞으로 돼 있겠지. 그러다가 이제 살면서 애 낳고 나서 이제 슬슬 옆구리를 어떻게 찔러야지. 내가 이쁜 딸 낳았는데 요새 아들 낳은 게 자랑이 아니고 딸 낳아야 자랑이잖아. 딸을 낳는데 아빠 얼굴 닮으면 이 얼굴 닮으면 너 진짜 딸 낳았을 때 강의 또 해야 되지. 딱 태어나서 이렇게 애기 이렇게 있는 데 있잖아. 첫 딸을 낳았는데 이렇게 보여주잖아. 그 큰 통유리에다가 진짜 못생겼었어. 너무 이거는 핏줄이랑 관계 없는, 난 나름 객관적이거든. 그리고 그때 그 어린애에 태어난 때 여기 점이, 그러니까 작으니까 여기 이렇게 점이 있었어. 이만하게 보였어. 그리고 중간에 나오다가 한번 뚝 눌러갖고 쭉 못 뽑고, 그리고 얘가 머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땅콩 있잖아. 뭐 이렇게 돼갖고, 와, 진짜 소주가 절로 들어왔어. 그때는 의학기술이 이렇게 발달할 줄 모르고, 물론 요새는 그래 돈만 있으면 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때는 거의 그 생각까지 못하고 웬걸 커가면서 엄마 쪽으로 갔는데 지금은 그냥 나름 준미인급에 속해. 결혼 잘했고 정말 이 얼굴 같이 다니잖아. 아무도 안 믿어. 아빠라고. 진짜 아무도 안 믿어. 어우, 아직도 그 얘기를 가끔 이제 가족들이 뭐 할 때 뭐 하다 보면 나오잖아. 끔찍했다. 진짜 끔찍했어. 예를 들어서 강호동 이쁜 사람하고 결혼했을 거 아니야. 강호동 닮았다고 생각해봐. 우리 김 대표 닮았다고 생각해. 딸이. 멀리서 찾지 마. 딸은 일단 기본은 이뻐야 안 이뻐야 돼. 남자는 조금 그래도 낫잖아. 그쪽으로. 아유, 뭔 얘기를 하다가 또 셌어. 자꾸 이상한 데 가서 죄송해요. 공동으로, 그러니까 부부라고 가정이고 부동산 임대업을 해. 같이 사갖고 임대업을 해. 건물의 일부에 이 공동 중에 한 명이 임대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영위할 수 있잖아. 자기들이 건물 하나 샀어. 그냥 임대 사업자야. 그 임차인들한테 같이 절반씩 월세를 나눠서 받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한 명이, 남편이 나 여기 1층에서
나 여기에서 편의점 할래. 지금 무슨 말 이해돼요? 뭐 할래? 할 수, 중개업, 공주에서 자격증 취득해갖고 내가 이거 관리하면서 우리 건물이니까 내가 거기서 중개업도 할게, 같이 할게. 할 수 있잖아. 그럼 사업자 등록 내야 돼. 따로. 건물은 공동이고 임대사업이고 지금 그 중에서 한 명이 들어간 거잖아. 일정 부분을. 이해돼요? 그러면 이때는 따로 내야 된다. 한 건물에 있어도. 아까 여기 약국은 어디 갔어? 약국. 그냥 한 사람이 자기 건물에서 약국하는 거잖아. 이럴 경우는 하나 사업자 등록으로 가능하다. 근데 중개할 때 이게 이런 거 별로 안 나와. 그냥 참고사항이야. 자, 이제 아까 과세 사업자는 법인과 개인이 있고 그 다음에 법인은 처음에 사업자 등록을 낼 때 무조건 일반 과세자고 개인은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로 선택해서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있다. 그러면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의 차이점을 정리를 해놨어. 물론 이제 좀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 일반이 도대체 뜻이 뭡니까? 간이가 뜻이 뭡니까? 나도 몰라. 부가세법에서 얼마의 매출 이상이 나오면 일반이다. 얼마의 매출 이하면 간이다라고 정해놔서 그렇게 하는 것 뿐이야. 여기에 심오한 뜻이 있는 게 아니야. 교수님, 왜 간이과세자의 금액을 그 미만으로 하면 간이과세자로 해놔요? 난 몰라요. 그 입법에서 한 거야. 그냥 경제 상황을 보고 요 정도 매출 나오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가볍게 부가세를 신고할 수 있는 사람 가볍게 를 해주고 좀 부가세 신고 앞으로 좀 편히 해주자라고 지그네들이 정한 거야. 입법기관이. 뜻 없어. 그냥 부가세에선 개인이 사업자 등록을 처음 낼 때 또는 사업을 영위하게 할 땐 일반 과세자라는 게 있고 간이 과세자라는 게 있다. 이 기준점은 뭐다? 1년 동안의 매출액이다. 그럼 왜 매출액을 이렇게 잡았냐? 나도 모른다. 그냥 이건 알고 있으면 끝이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일반 과세자는 내가 사업자 등록을 낼 때 또는 사업을 하는 분이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갖고 있어야 되는 분은 매출이 얼마 이상? 1억 400만 원 이상이야. 바뀌었어, 요거. 그렇지. 이거 바뀐 지 얼마 안 돼. 그 전에 지금 부가세가 몇 번 간이가 바뀌었거든. 그 전에는 4,800 기준으로 몇 년, 21년, 그렇지. 21년 이전에는 4,800만 원 미만이면 간이, 이상이면 일반, 두 가지가 있다가 21년 7월 달에 부가세법이 바뀌면서, 개정되면서 간이 과세자가 8천만 원 미만이면 간이, 8천만 원 이상이면 일반 과세자 했다가 지금 금방 얘기했잖아. 올해 초에 공고나고 시행이 7월 1일부터.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사업자 등록 안 낸 사람이 있지? 아직 창업 안 한 사람. 그럼 여러분 이제 이건 실질적으로 사업자 등록 내야 되잖아. 창업을 한다면. 그렇게 되면 일단 처음에는 간이로 가는 거잖아. 아직 매출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처음에. 그러니까 선택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현재 간이는 매출이 얼마 미만이면 1억 400 미만이면 처음에는 매출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간이로 할까 일반으로 할 거는 선택할 수 있어. 하지만 이제 그 간이를 하고 간이로 중개업을 하고 있다가 매출이 1억 400이 넘으면 1년 매출이 그럼 그 다음에 뭘로 바뀌어? 일반 과세자로 바뀐다는 거야. 자, 좀 간이 과세자의 폭이 넓어졌지? 예. 무슨 말인지 전달됐나요? 그러니까 이미 창업을 하신 분들은 그전에는 8천만 원 기준이었는데 1억 400으로 됐으니까 일반 과세자로 바뀌기가 좀 더 여유가 생겼지? 예. 자, 봅시다. 매출 기준으로 일반 과세자 1억 400. 그 다음에 간이 과세자는 어떻게?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연매출 얼마? 4,800에서 1억 400만 원짜리의 과세자가 두 가지가 있어. 여기 됐나요? 예. 자, 1번부터 봅시다. 매출은 됐고, 적용 대상 사업자, 간이 과세자가 아닌 모든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 그 다음에 뒤에서 바로 배울 간이 과세 배제 대상 사업자라는 게 있어. 자, 좀 전에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처음 낼 때 내가 커피점을 한다든지 편의점을 한다든지 옷가게를 한다든지 중개업을 한다든지 뭔가 이런 걸 얼마든지 사업, 이거 다 사업이잖아. 사업을 처음 창업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내가 일반으로 할까 간이로 할까를 선택할 수 있다고. 왜? 아직 매출이 1억 400이 넘는지 안 넘는지 아직 결론이 안 나왔잖아. 그래서 처음에 선택이야.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신고할 때 이렇게 일반으로 갈까 간이로 갈까 이렇게 착한 라인이 있어. 그래서 선택을 했는데 그게 어떠한 사업자는 어떠한 업종은 처음부터 무조건 일반이야. 그냥 확 와닿는 거.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매매업도 매매업이라는 사업자 등록 내야 되거든. 근데 부동산을 사고 파는 사람이잖아. 이게 1억 400만 원 이하짜리 있을 수가 없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부동산 매매업으로 내가 경매를 계속 하면서 경매를 계속 낙찰받고 팔고 낙찰받고 받고 하면서 부동산 매매 사업자 등록을 낸 사람이 있어. 주택 매매 사업자 말고 주택 말고 상가 쪽으로 오피스텔 이런 쪽으로 부동산 매매 사업자 등록 내는 사람이 있지. 그분들은 무조건 처음부터 국세청에서 일반 과세자로 해야지 사업자 등록이 나와. 그냥 잘 모르고 간이 선택사항이라며 처음에는 해서 간이 체크했어. 그러면 그 담당 공무원이지. 졸리지. 30%가 지금 딴 데 갔었어. 담당 세무공무원이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볼 거 아니야. 근데 거기 무슨 업이라는 게 써 있단 말이야. 업태 종목이. 부동산 매매업 있잖아. 근데 거기 간이로 체크되어 있잖아. 안 됩니다. 부동산 매매업은 처음부터 부가세법에 의해서 일반 과세자로밖에 사업자 등록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해. 다시 작성해 보세요. 그러면 왜 법에 그렇게 있다고? 그 업은 상식선을 생각해봐. 상가를 사고 파는 업을 하겠다는데 1억 400짜리면 오피스텔도 없어 요새. 맞아 안 맞아? 아유 뭐 내 투자금이 4천만 원, 투자금 4천이지만 대출 끼고 합하면 1억은 다 넘어. 그래서 1억 이하짜리 부동산 자체가 없어. 거의 없지. 지분 뭐 이런 거 빼고. 그러니까 아예 예를 드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간이가세 배제 이거 뒤에 다시 나와요. 처음부터 간이가세자로 사업자 등록 낼 수 없는 경우는 무조건 뭐다? 일반 과세자. 매출과 관계 없다. 자, 사업자 등록 사업자마다 아까 사업장마다 내고 사업자 단위 세율. 요거는 굳이 이제 설명 안 할게요. 요거. 자, 세율 보겠습니다. 부가가치 세율이야. 우리가 아파트 취득세율 하면 뭐 이렇게 나오지? 우리 배운 거. 그처럼 부가가치세도 세율이 있죠. 세율 몇 %? 근데 간이과세자도 세율은 몇 %? 세율은 똑같이 10%야. 부가가치 세율은 똑같아. 다만 일반은 요 세율 매출액에다가 10% 그냥 곱하는데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10% 부가세율을 곱하고 거기다 뭘 곱하냐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이게 여러 번 하고도 연관돼. 여러분들이 나중에 간이과세자 사업자 등록을 낼 때 이제 그 부가세 신고 납부를 할 거 아니야. 간이과세자로서 그때 매출액 계산할 때 중개보수 받은 거 곱하기 부가세율 10% 그다음 공인중개사업의 업종의 부가가치율이 있어. 그게 40%야. 그래서 내가 100만 원 벌었어. 10%면 얼마야? 10만 원이지. 10만 원에서 우리 중개업 40%잖아. 10만 원 40%니까 4만 원이지. 그래서 4%란 얘기가 나오는 거야. 간이과세자는 4%만 매출을 잡는다. 4%만 내면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전달됐죠? 근데 매입 똑같이 10% 공제. 어차피 이건 다 뭘로 해? 홈택스로 해. 지금 우리가 우리 시험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세금계산서 당연히 거래징수 해야 되고, 간이과세자에서 4,800만 미만짜리는 세금계산서 거래징수 없고, 하지만 요 금액대 있지. 간이과세자인데 얘는 세금계산 거래징수 의무가 있고 세금계산 발행을 해야 된다는 뜻이야. 그다음에 다 있네. 여기 그대로 써 있고 간이과세자 없고 그다음에 부가세 10% 수령 가능, 부가세 10% 수령 가능, 납부 의무 면제 없고 있고 없고 그냥 일단 여기까지만 기억을 하고 얘는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할게. 도대체 뭔 소린지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 일단 개인으로 사업자 등록한 사람은 일반과 간이로 선택할 수 있다. 법인 사업자는 무조건 일반 과세자다. 이 정도. 금액은 이제
1번과 간이의 기준금액이 1억 400만 원이다. 그 다음에 과세기간, 납부기간 아는 거지만 빨리 갑니다. 일반 과세자,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 납부를 해야 되잖아, 우리가 재산세 신고, 납부기간, 잠깐. 지금 표현을 제가 신고 납부라고 표현을 했는데 다 아는 거지만 신고 납부라는 의미와 부과 징수라는 의미 옛날에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자, 양도세는 어디에 해당돼? 신고 납부지. 재산세, 부가징수, 취득세, 부가세, 신고 납부, 소득세. 우리가 신고해야 돼. 그 비용도 빼야 되고. 또 뭐가 있지?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서 그거를 신고하면서 그 계산된 금액이 있지? 그걸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납부를 해. 그럼 부가세는 언제? 재산세는 언제? 6월 말. 그러니까 신고 납부를 언제 한다고? 기준은 6월 말이잖아. 지금 정말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 지금 월세 못 받는 상가 부가세 신고 납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재산세도 7월 25일까지 건물분 머리 지금 공실 상가를 아주 물론 그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부가세는 일반 과세는 1기, 2기로 구분합니다. 그 1기 기간은 부가세 1기기는 이때부터 이때까지, 2기는 이때부터 이때까지 됐죠. 그때 1기는 언제? 과세 대상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고 언제까지 한다고?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일반 과세자로 지금 사업자 등록을 갖고 있는 분들은 현재 오늘이 7월 15일 맞나? 17일이에요? 나 혼자? 아직 지금 24년도 1기 지금 부가세 신고 납부 기간이야 지금 오늘 7월 17일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한 사람 지금 막 계산하면서 납부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계산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 상태. 그 다음에 2기는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고 언제?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1월 20일까지. 그러니까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한 한 개인은 기본적으로 1년에 2번 신고 납부 한다. 언제? 7월 1일부터 7월 25일. 다음에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됐나요? 법인은 일부러 안 했어. 걔는 1년에 4번 해야 돼. 지금 여기에는 예정신고는 신경 쓰지 마. 나중에 날라오거나 하는 거니까. 날라오면 그냥 내면 되는 거고, 우리가 신고 납부하는 게 아니야, 예정신고는. 그 다음에 이제 간이과세자는 언제부터?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언제 신고 납부해? 다음에 1월 1일부터 1월 25일. 만약 지금 창업을 했어, 오늘. 그래서 오늘 사업자 등록 냈어. 뭘로? 간이과세자로. 업은 중개업으로. 지금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7월 17일부터 이제 손님들이 물밀듯이 들어올 거 아니야. 우리 중개업이 다중이용 없어잖아. 물밀듯이 뭐가 와? 떡 먹으러 오잖아. 다른 건 모르는데 중개업은 오픈빨이라는 게 없어. 보통 업종은 우리 오픈빨이라는 게 있거든. 맞아 안 맞아? 일단 옷가게를 창업이란다. 장사 오픈하잖아. 그러면서 친인척 가고 뭐 내 친구들이 와서 그냥 와서 뭐 어떻게? 그냥 너무 비싸지 않은 적당한 걸 하나씩 사줘. 티 같은 거라도. 맞죠? 그래서 쭉 기본 매출이 나와. 우리 중개업을 하잖아. 오픈빨이라고 해서 친인척들이 와갖고 뜬금없이 월세를 넣거나 뜬금없이 전세를 하거나 아파트를 사거나 이러지 않아. 너무 좋지. 창업할 때 내 주위에 오픈빨로 올 수 있는 사람 몇 명 있는지 사전 체크하고 창업하세요. 사돈 팔촌 다 조사해봐. 돈이 얼마 있나? 이 사람은 임대 수익 꼬셔야 되는데. 이거 좀 뭐 하다가 또 엄마한테 했어?
그래서 이 간이과세자는 하면 여러분들이 언제 올해 지금 오늘 7월 17일 창업을 하시고 사조등록 오늘 나왔으면 간이과세자로 사조등록 냈으면 내년 25년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요 기간 동안 번 거 부가세 파트만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일반 과세자로 지금 사업자 등록했어. 처음부터. 중기업을. 그래도 언제? 내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 날 신고 납부하겠죠. 넘어갑니다.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이제 그냥 현재 날짜로 하지 말고 이미 날짜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 살짝 헷갈려 해서 그냥 넣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을 하는데 언제 했다 가정하냐면 23년도 3월 이게 작년에 만든 자료다 보니까 23년도 3월 10일 날 했어. 뭘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 냈어. 몇 회가? 이때니까 33회가. 자, 했어. 간이과세자야. 쭉 공인중개업을 합니다. 쭉. 그래서 언제가 왔어? 24년 1월 1일이 왔겠지? 그러면 요 기간만큼 번 거를 어떻게 한다고? 7월 1일부터 어디 갔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요 기간 동안 버는 게 얼마? 6천이야. 그러니까 그 전에 8천만 원도 안 됐지? 그러니까 간이 그대로 유지지? 언제 신고 납부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 신고 납부할 때 간이과세자야 일반과세자야? 아니 간이과세자잖아. 그러니까 쭉 가. 1년 동안. 왜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한다고? 1년 동안 매출 갖고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때 얼마 나왔어? 딱 8천 나왔어. 그때.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돼? 그때 기준이 얼마였어? 8천이었죠.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이때까지는 요 1년 기간 동안 24년도 간이로 계속 왔잖아. 이 매출이 요때 8천 나왔으니까 요 25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 사이에 신고 납부를 할 거 아니야. 맞나요? 얼마를 신고 납부해? 8천만 원에 대해서 하겠지. 공급대가에 대해서 8천만 원 해. 8천만 원이 넘었어 안 넘었어? 이상이니까 이상. 넘었지? 그러면 국세청에서 일반 과세자로 바꿔줘. 알아서 바꾸중이하고 바꾸라고 통지서가 날라와. 그럼 바뀌는 시점은 지금 여기 1월 1일부터 1월 25일 날 요때 8천만 원 신고 납부했잖아. 간이과세자로서. 그걸 보고 국세청에서 요 기간 동안에 이제 일반으로 바꾸라는 거잖아. 그럼 그 바뀌는 시점이 이때 바뀌는 게 아니라 이때 바뀌는 거야. 일반 과세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 1기, 7월 1일부터 12월 30일 2기잖아. 그러니까 요때 이 사람은 매출이 8천만 원이 이상이 돼서 이제부터는 일반으로 가야 되겠구나가 국세청에서 안 거야. 그럼 바꾸라고 와. 그럼 언제부터 이제 일반 과세자가 적용돼? 7월 1일부터. 그럼 요때부터 요때까지 매출 갖고 이제 계산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지금? 네. 자, 요 정도로 해서 바로 그러니까 올해 매출이 이제 1억 400이니까 예를 들어서 1억 400이 넘었어. 1억 400이 넘어서 내년에 신고 납부를 했는데 뭐 1억 2천이 나왔어. 신고 납부 했어. 그러면 그 즉시 일반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2기 시점이 돌아오는 7월 1일 날 다 바뀌어요.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될 때는. 자, 이번에 아까 업종별 부가가치라는 걸 잠깐 했었지. 부가가치세 세율은 몇 퍼센트? 일반이든 간이든 10%. 거기에다가 간이과세는 업종별 부가가치를 곱한다 그랬지. 그래서 그게 여기에 있어요. 자, 20년도까지는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우리가 관계된 업종이잖아. 그 다음에 그 밖에 서비스업 있지. 우리 중개업이 여기에 해당이 돼. 그래서 그때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몇 퍼센트? 그래서 이 20년도 이전에 간이과세자들은 3%만 내면 된다 이런 말이 있었어. 그러다가 21년도부터 이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바뀌었어. 더 세분화되고. 그러면서 어디?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그 다음에 부동산. 우리 중기업은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맞죠? 업종별 부가가치율 얼마로?
증가. 그래서 지금은 뭐라 그런다고? 간이과세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몇 퍼센트를 낸다고 얘기한다고? 4%라고 얘기를 해. 아니, 우리는 이 개념이 이해가 돼야 뭔가 좀 논리적이 되지. 그냥 듣기는 4% 낸대. 주에서 그래. 그런가 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다. 됐고요. 자, 이제 사례 잠깐 보겠습니다. 10분간 쉬었다 봅시다.